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 이런 상태일 겁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살짝만 어깨를 쳐도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침대에 누웠는데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무한재생되며 잠 못 이루는 상태. 소위 말하는 예민함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 말이죠. 그럴 때 보통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요? 야, 마음 좀 편하게 먹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봐. 이런 말들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조언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뇌는 절대로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바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현대 뇌과학과 수많은 신경생리학 논문들이 증명한 차가운 물리법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자는 뻔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민함이라는 이름의 통제불능 시스템을 단 3초 만에 강제로 종료시키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기술을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뇌의 운영체제를 조절하는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기에 아주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 안쪽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의 별명은 뇌의 파수꾼 혹은 공포의 센터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가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마주했을 때 어머, 고양이과 동물이네? 귀엽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잡아먹혔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생각보다 반응이 먼저 일어나도록 진화했습니다.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즉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뿜어내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근육은 팽팽해지며 시야는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엔 사자가 없어요. 하지만 무례한 직장 상사, 꽉 막힌 도로, SNS의 악플, 심지어는 카드 명세서가 우리 뇌에는 굶주린 사자로 인식됩니다. 편도체 입장에선 똑같은 비상사태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비상벨이 한번 울리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두엽이 뒤늦게 야, 진정해,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봤자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편도체는 전두엽의 말을 무시합니다. 뇌과학 용어로 이걸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안 됩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생각 불능 상태가 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흉포한 편도체를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여기서 뇌과학의 아주 흥미로운 허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뇌에서 시작해 목, 가슴, 배를 거쳐 온몸의 장기를 연결하는 가장 길고 복잡한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은 우리 몸의 진정 스위치인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 통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스위치가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뇌가 몸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의 상태가 뇌에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1921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을 시작으로 수많은 논문이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몸의 상태를 평온한 상태로 조작하면 뇌는 몸이 평온하네? 그럼 지금은 비상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착각하고 편도체의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3초 기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제 호흡입니다. 하지만 그냥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건 아주 짧게 약 1초 정도만 하세요. 핵심은 내뱉는 숨입니다. 입술을 아주 작게 오므리고 아주 가늘고 긴 실을 입 밖으로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후 하고 3초 이상 길게 내뱉으세요. 이때 배가 등에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폐 속의 공기를 완전히 쥐어짜야 합니다. 왜 내뱉는 숨일까요? 생리학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내뱉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예민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숨을 헐떡이며 들이마시기만 하고 제대로 내뱉지를 못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강제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뇌과학 논문들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깊은 날숨만으로도 혈중 코르티솔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각의 그라운딩입니다.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강렬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뇌의 시선을 현재의 감각으로 강제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건 중 가장 복잡하게 생긴 것 하나를 골라 3초 동안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 물건의 질감, 색깔의 미묘한 차이, 빛이 반사되는 각도,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의 발가락을 신발 안에서 꼼지락거려 보세요. 양말의 감촉, 바닥의 딱딱함, 발가락 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온도 차이에 3초만 집중하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각 정보, 시각, 촉각을 처리할 때는 뇌의 후두엽이나 두정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던 변연계로 가던 혈류와 에너지가 감각 처리를 위해 분산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마라고 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생각은 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이지만 가장 힘이 약합니다. 반면 호흡과 감각은 뇌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기능입니다. 하부 구조가 흔들리면 상부 구조인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부 구조인 몸을 안정시키면 상부 구조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잠깐 한다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3초 호흡 한 번 한다고 로또에 당첨되거나 무례한 상사가 갑자기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회복 탄력성에 있습니다. 예민함이 극에 달했을 때 이 3초 기술을 반복하면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 원리에 따라 뇌 회로가 재구조화됩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 자극이 오면 바로 폭발하거나 무너졌던 뇌가 이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네? 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는 3초 기술이 작동하며 감정의 임계점을 넘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근육을 키우듯 뇌의 진정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신체 기반의 명상과 호흡 훈련을 8주간 지속한 그룹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 부위인 회색질의 밀도가 실제로 변했다고 합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덜 예민한 뇌로 리모델링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건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뇌 시스템이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적절한 리셋 버튼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약속 하나만 하죠. 기분이 나빠지려 할 때 혹은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자신을 자책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딱 3초만 여러분의 몸에 집중하세요. 입을 오므리고 숨을 길게 내뱉으세요.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눈앞의 색깔을 세어보세요. 뇌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몸이 뇌에게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게 만드세요.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과학적으로 예민함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이 3초의 무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온은 여러분의 손끝 그리고 숨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뇌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설계되어 있다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멋진 서퍼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에 유독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친구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이 과학적인 3초가 더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